그런 의미에서 이제 용산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 테두리가 이제 서울시고, 서울시청이 중간에 있고, 그 용산이에요. 어딜 가도 30분이에요. 서울시에서는. 어딜 가도 30분. 어딜 가도 30분이고, 그냥 강남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강남 자본이. 어쨌든 간에 나보다 더 높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데들 특징이 한남 뉴타운 이런 데들 특징 돈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 자본은 아파트를 위한 자금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한남 뉴타운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뭐 좀 신동아 뭐 이런 거 빼고 아파트를 사서 돈 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되고 또는 매각을 하고 이주비를 받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자금들이 과연 용산에서 어떻게 움직이겠냐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여? 우리 뭐 파주나 이런 데들 토지 보상 받으면은 그 옆에 뭐 연천, 철원 막 가격 땅값 다 올라버리잖아요. 왜 토지로 버는 사람들은 토지로 사요 막. 평택 땅값이 오르는 게 계속 보상의 연속이야. 보상의 연속이라니까요. 뭐 공주시 땅값 오르고 하는 것들 다 마찬가지. 연기군 막 보상받고 하니까 다 올라버리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그 돈의 특성은 그렇게 움직여요. 재건축이 지금 수익률이 없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이유는 그냥 재건축 투자했던 돈의 성격들, 버는 사람들의 성격,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관성이지, 관성. 내가 이렇게 이걸로 벌었으니까 이걸로 또 가는 거야, 그냥. 그게 더 많이 남는지 안 남는지 잘 몰라. 그냥 가는 거야. 재건축 지금 뭐 사서 얼마 남겠어요, 사실? 우리들 생각에. 그 사람들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들 생각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안 그럴 거면 진작 사지. 네. 그래서 돈의 성격은 그렇다란 말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용산에 지금 대규모 개발지 용산민족공원을 빼면 한남뉴타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아마 땅 넓이로 따지면 한 10% 이상 될 거야. 15%는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의 돈이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아마 그 돈이 용산 전반적인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잠원동 같은 데서 한신아파트 이주하고 신반포 이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잠원동 전체 올라버리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 네. 한남뉴타운 거래량 절반이죠. 뭐 당연히 절반 아니겠어요? 재개발 양도세 중과 당연히 재개발만 양도세 중과인가요? 다 마찬가지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는 다 양도세 중과잖아요, 지금. 그죠? 다 중과예요. 하지만은 3.3 지분 가격은 1억 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조금 떨어지면 저는 들어갈 생각이 있다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뭐 지금 뭐 건축 심의에서 뭐 빠꾸 맞고 있고 뭐 조합장 잡혀가고 지금 난리거든요, 사실. 뭐 우구역 조합장 뭐 바뀌네 뭐 아세요? 왜 오세요? 알아요? 아버지가 조합장이에요? 옛날 생각 별로 안 들어 보이는데 왜 옛날 생각이 나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44인데 옛날에 뭐 하셨는데요? 지금 아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60이 넘어서 아직도 못하는데 44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웃어요 지금? 대단하시네요. 60대인데 아무것도 못해갖고 지금 옛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계셔요. 여기는 지금 생각이 없어. 생각이 지금 계속 지금 대단하신 분이에요. 부자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3.3 지분 가격 1억 유지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아마 조금 조정될 여지들이 있어요. 조금 조정될 여지가 있는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생각이 있었다면. 네? 근데 모르는 사람 참 들어가기 힘들어요, 사실. 8억짜리 가서 보면은요, 8억짜리 가서 보면은 천장이 장롱보다 낮아요. 그러니까는 장롱이 천장을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보면, 예? 가보면은 8억짜리가, 예?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실이 없어요. 예, 밖에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한 지금 그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일부 폐쇄, 제가 보기엔 공원이라는 게 미국은 이제 리버뷰보다 파크뷰를 훨씬 더 쳐주거든요.
공원은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색깔도 변하고. 공원은 본인이 이용을 막 하잖아요. 한강은 쳐다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공원은 진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강은 이용하는 부분은 한강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강에 있는 그 공원을. 우울증 오던데 갱년기 때. 네? 갱년기 때 우울증이 오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한강이 안 살아도 갱년기 때 우울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필은 그때 한강에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도 살아야죠. 그 더 우울증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젠 정신을 놨구나.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을 놨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죠? 갱년기가 온 다음에 이제 정신을 따블로니까 정신을 놔버렸네요. 그죠? 네. 하여튼 좋은 그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 용산역 그 부지 인도 강제 집행 허가가 났어요, 이제. 예? 그동안에는 문제가 됐던 땅, 철도 정비창 땅을 점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소송 중이었거든요. 근데 강제 집행 허가 떨어졌어요, 이제. 뭐예요? 그럼 이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옛날처럼 크게 뭐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개발되는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지구 아시죠? 뭐 마곡 도시개발지구, 뭐 우리 문정 도시개발지구처럼 이렇게 토지를 잘라서 매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A1 블럭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개발은 돼요. 이 무슨 뜻이에요? 집값 상승 기름불나 용산 개발 머뭇거리는 소식. 다시 다르게 읽어보세요. 용산 개발을 하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다르게 읽으면 다르게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신문을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본인이 살았던 방식대로 읽지 말고 부자의 마인드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집값 상승 기름불나 용산이 개발되면은 집값이 상승되네요. 그냥. 다르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항상 좀 마인드 자체를 좀 변경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미뤘대요. 미룬 거죠? 안 한대요? 미룬 거예요.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읽으시면 돼요. 예, 그렇죠. 들어갈만 하다. 그러면은 핵심에 딱 확정돼 있는 것만 기름이 부어지겠냐라는 거지. 전반적으로 안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안 오르겠어요? 그죠?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가 막 되고 있는데 옆에 단독 다가구가 있어요. 안 올라요? 엄청 올라요. 똑같습니다. 전자상가까지도 지금 신산업 창업 기지로 재도약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뭐 엄청난 호재들을 갖고 있어요. 저밀도 개발하면서 남산을 이제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이쪽은 경관 보호를 하는 의무 사항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자유로워요. 좀 자유로운데 지금 서울시장이 조금 막고 있어요. 서계동이나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엔 변경될 것 같고.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해밀턴 호텔이라고 이태원이에요, 여기가. 이태원 뒤편이 고급 주택지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고. 이제 해방촌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조감도가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녹지로 다 돼가지고, 이제 또 강남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여기가 공원으로 돼 있는 걸 보고 여기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다 해서 막 그냥 무차별로 다 걷어들였어요, 물건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되면은 입주권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뭐 장지 파인타운이라든지 상암이라든지,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예, 그것도 없어지고 요 계획도 사실은 좀 무산된 것 같아요, 보니까는. 예,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숙대 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힐튼 호텔로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은 그냥 묻지도 말고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왜냐하면 힐튼 호텔로 올라가다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어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봐도 그냥 20m 이하로 돼 있어요. 현재 이상 높이 못 지어요. 네, 그리고 이쪽 서우암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힐튼 호텔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왼쪽을 동후암동, 서우암동 지역에서는 지역 부동산에 가면 그렇게 말을 해요. 서우암동은 동자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롤동, 후암동 이쪽 다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다고 보고요.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있고, 전쟁기념관 특별계획구역 잘 진행되고 있고,
요쪽 가면은 이제 KT가 있고 용산 우체국이 있고 이 원불교 뭐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숙인가 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여하튼 간에 여기는 무조건 하지 마시고 위치는 제일 좋아 보이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예, 그냥 하지 마세요. 갖고 있거나 또는 뭐 진짜로 하고 싶으면 다시 질문하시고요.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정면지구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여기는 하지 마시고 65번지일 때는 하지 마시고 철호 아파트는 단독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65번지 여기는 옛날에 지역주택조합으로 많이 갔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이쪽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별계획구역 40번지일 때 용산 웨딩홀 뒤편인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부 이천동 옛날 그림은 아니지만 가격들은 다 회복은 했어요. 일단은 옛날 그림은 이제 통합개발이었죠. 근데 회복은 했고 중산 시범 아파트라고 있는데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땅이 자기 땅이 아닌데 프리미엄만 놓고 봤을 때 기회가 되면은 들어가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하튼 간에 이쪽도 그냥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업무지구 개발되고 그리고 문배 신계지구 지금 개발 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나온 게 요 부분이 이제 아까 그 전자상가 신산업단지로 만든다고 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은 거의가 개발지예요. 거의가 개발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나머지 남아있는 게. 그러면 물론 자금 있으면 개발지에 투자하세요. 자금 있으면 개발지에 투자하는데 마지막 남은 땅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안 오를까요? 저는 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여태까지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적인 개발지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사실 재건축 많이 오른 것처럼 되게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거든요. 가장 정보력이 빠른 사람들이 접근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미래의 값을 현재의 가치에 반영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미래의 가격을 미리 반영을 해놨지만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조금 조정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 별다른 위험 요소는 눈에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은 여지는 있으니까 그때는 들어가 보고 나머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라도 말거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부 이천동이고 용산 전체는 말거리가 있는 곳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런 것은 그냥 어디 누가 투자를 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매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사실 용산 전 지역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돈에 맞게 투자를 하고 소액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결국은 성공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 한번 봤고 이제 그래서 용산 지역에 있어서는 서계동 일대, 청파동 일대, 뭐 원효로 일대 다 괜찮습니다. 그냥 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다 전반적으로 괜찮고 투자 환경 다 괜찮고요. 근데 저는 좀 권해드리는 게 3억 미만이었으면 좋겠다예요. 괜히 확정도 안 된 곳에 자금 출처까지 드러낼 필요 없겠다. 예? 확정이 된 곳에서는 내가 뭐 이주를 하겠다. 앞으로 내 집 팔고 이주하겠다. 내가 작은 계획 나 이렇게 해서 돈 다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장기적인 싸움에서 미리 내가 뭐 다 드러내서 뭐 하냐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막 빌라들이 3억 5천 막 뭐 4억까지도 나오고 막 그래요. 저는 강남 아파트 아무리 좋지만은 비싸게 사면은 무슨 의미 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예요. 들어와 살 사람은 좋지만 들어와 살 사람은 어차피 뭐 그 끝까지 갖고 있을 거고 하니까는 괜찮지만 투자성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지역에 하는 것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좀 싼 것을 사야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싼 걸 사야지. 그래서 미리 3억 이상짜리를 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한 3억 미만으로 지금 약간은 소외된 지역을 투자를 하셔도 나머지들이 개발되면 그 자본들은 결국은 소외된 지역으로 또다시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을수록 투자를 하는 곳에 더 빨리 투자하는 곳에 빨리 되는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차피 장기적인 투자적인 입장에 있어서 현재 투자 환경은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유일하게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준공공 임대 사업이에요. 그럼 준공공 임대 사업에 있어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 동안 갖고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용산은 10년 동안 창창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용산 민족공원 저거 지금 공사해도 다 만들어진 데 10년이에요, 사실. 지금 이거 지도로 보면은 파란색이지만은 현재 항공사진 구글로 보면은요, 여기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미국 군인들 기숙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 안에 미국 애들 놀고 먹고 사는 술집부터 해서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거 지금 땅들 다 공원 조성하려면은 밑에 거기 뭐 지금 미군이 버린 쓰레기들 기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폐기물 처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 땅 공원 만드는 거랑 지금 용산 민족공원 지금 공원 만드는 거랑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장기적인 싸움으로 놓고 봤을 때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준공공 임대하면은 우리가 세제 혜택도 나중에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준공공 임대 활용해가지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70% 감면을 받던 100분의 100 감면을 받던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면은 거기 지금 여태까지 우리 재건축으로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그죠? 그래서 그런 양도소득세 부분도 설명을 드릴까요? 임대사업? 그걸 사야 팔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사지도 않았는데 팔 거를 막 지금 세금이 얼마냐, 뭐 팔았을 때 그걸 미리 해요? 저기는 그런 집들은 저기 아까 말씀대로 한 3억 정도 준다 하면 살 수 있나요? 투자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뭐 저는 무조건 1억 미만으로 투자를 권해드려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집을 살 수는 예. 들어가서 살 수는 있나고요? 살 수 있냐? 그러니까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서 살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천장이 더 낮은 집에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장롱보다 그 사람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아예 정신이 나갔으니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지하 1.5평 사도 돼요? 예? 반지하 1.5평 3억이라는데 반지하 1.5평 이제 프리미엄 개념이죠. 이제 우리가 그래요? 네. 반지하 1.5평 3억 싸네요. 몇 구역이요? 한남? 저기 서구 전동 그리죠. 네. 서부 거기에 저기 이쪽이요? 프리미엄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 3억 이런 건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만약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10평짜리를 5억 주고 10평짜리는 막 5억 주고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발되는데. 10평짜리는 5억 주고 사는데, 한 평짜리는 이 3억을 주고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이제 추임새 그만하고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그죠? 평가를 2억 받는다면 그럴 수 있죠? 평가는 2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조합원의 프리미엄이 피가 3억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일반 분양보다 3억이 싸다면은 얘는 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일반 분양보다 3억이 싸다면.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인식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10평짜리 5억에 나중에 평가를 2억 받는 건 사는데 한 평짜리 3억을 못 사는 이유는 저는 이게 더, 왜냐면은 얘가 얘네 둘이 똑같은 평형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이게 더 좋은 매물이에요. 만약에 얘가 둘 다 조합원짜리 10억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았고 둘 다 평가 금액이 얘는 평가가 2억을 받았어요. 얘는 한 평이니까는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예? 한 평이니까 예를 들어 얘 10평이 2억 받았으니까 2천만 원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죠? 2천만 원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10억짜리를 받았는데 평가가 2억이니까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돼요? 8억 더 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추가 분담금, 정확한 용어는 청산금이죠. 얘는 10억짜리를 받았는데 2천만 원 평가받았으니까 앞으로 얼마 더 내야 돼요? 9억 8천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똑같이 둘 다 같은 평형의 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간 돈이 얘는 5억 내고 8억 더 냈죠? 13억 들어갔죠? 얘는 3억 내고 9억 8천 더 냈잖아요. 그죠? 12억 8천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주변에 평가될 주변에 있는 시세들이 평가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를 보고
평균적인 프리미엄이냐 얼마 놓고 봤을 때 얘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평형을 신청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지금 이런 데 투자할 연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들 건 하셔도 돼요. 그죠? 예. 근데 사람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는 이런 거 투자하기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행복하기 위해서. 어머니 연세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60은 넘으셨죠? 20년 있다 입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투자 좀 이건 임대사업 다음에 할 때 다음에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까지 매입을 하는 거는 10년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10년 준공공 임대를 선택을 해가지고 올해 매입을 해서 하면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100분의 100 감면을 받아요. 근데 일반적인 감면율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0%잖아요. 예?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준공공 임대를 내서 70% 양도소득세를 받는 것도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근데 요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면,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내야 될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 세금의 20%를 내는,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는 게 현재 100분의 100 감면 조항이에요. 조세특례법 91조 5항. 100분의 100 감면 조항인데 91조 3항으로 가면 70% 감면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30%를 공제한 다음에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20%를 내는 거랑 애초에 70%를 장기보유를 해주면 얘가 오히려 작아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 문제예요. 팔 때 문제. 앞으로 일단 질러놓고 10년 뒤 문제예요. 미리 할까요? 요거는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궁금하시면은 따로 이렇게 막 본인이 이렇게 뭐 투자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따로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변수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부동산을 완전히 하락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미쳐있는 곳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고, 결론은 그런 경각심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자본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하늘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파는 돈을 가지고 어디로 다른 데로 해외로 튀는 게 아니고 이 돈 갖고 아무 행위를 이 돈은 또 부동산으로 갈 돈이에요.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렸고 내가 못 견뎌서 이 집을 팔았는데 그 돈을 갖고 있어요. 이 돈 어디로 갈까요? 이 돈 주식으로 가요? 금으로 가? 아니에요. 이 돈 또 부동산으로 가요. 그러면 이 돈이 다른 부동산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돈의 이동이 발생을 하는 거지 돈이 멸실되는 게 아니야. 돈이 증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돈의 이동이 발생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동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돈이 다 이동된 다음에 그때 가서 지금 투자해도 돼요? 물어보니까 못하는 거야. 재건축으로 돈이 이동이 모든 게 끝나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못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한 발만 더 빨라지면 되는 거라는 거죠. 한 발 더 빨라지긴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의심이 많으니까. 의심이 많으니까. 지하철 공사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사면 되는 거야, 그냥. 왜? 지하철 개통 되기 전에 다 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하기 굉장히 쉽고 지금 뭐 보유세 인상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환경이 수익형 시장, 투자 시장, 실수요 시장이 있는데 그 전에 실수요 시장에 가수요가 붙은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실수요 시장에 가수요가 붙으니까는 갭 투자에 대한 것들, 무슨 뭐 주택 수에 대한 부분들 막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실수요는 실수요대로 가는 것이고, 근데 실수요 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건 아까도 뭐 너무 크게 바라지 말라라는 게 실수요자 입장이 최종 소비자의 개념이라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은 공급자의 개념이고 공급자의 개념 자체는 시행사랑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꼭 개발되는 조합원만 돼야지 우리가 돈을 버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재건축 되는 것만 버느냐? 아니다. 지금 재건축 될 만한 것들도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이 우리가 투자한 경우 더 좋다라는 거죠. 왜? 재건축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돈이 없다라면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이 확정된 데가 아니라면 좀 할 만한 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데가 전반적인 하나의 구에서 개발에 대한 압력과 개발에 대한 면적과 개발에 대한 호재 가장 많은 곳이 용산 아니겠느냐. 그럼 그 용산 안에서 뭐라도 잡으려면 소액이 있다면 뭐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잡았을 때 내가 주택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은 준공고임대라는 제도가 있으니 여기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또 파악하지 못한 것들 깊게 파악. 지금 요즘엔 제가 돈을 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업 듣고 있거든요. 저 오늘도 수업 들어요. 어제도 수업 들었고. 저 공부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알려줄 수 있고 투자한 다음에는 비켜나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용할 만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 하긴 해. 하지도 않고. 네? 그죠? 금리 걱정하지 마. 세계 경제 걱정하지 말고 지금 왜 트럼프랑 직접 전화하든가 그러면은.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또 어때요? 잘못되면. 나만 잘못돼? 왜 이민 가지? 지금 김정은이가 막 핵 쏠라 그랬는데 이민 가지 그러면은 죽으면 다 죽는 거지. 뭐 어때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부동산 떨어지면 어때? 다 떨어진 건데 뭐 어때? 너무 큰 걱정 가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용산 투자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하되 어차피 장기적인 투자 확실한데 뭐 지금 한남 뉴타운 들어가는 건 뭐 나 이렇게 들어가 살 거다 그냥 자금 출처나 자금 계획 다 내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내가 다 드러내서 사냐 3억 미만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뭐 준공임대나 이런 세금 부분들이나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다 써서 제출하시고요. 제출하시면은 이제 순서대로 전화 갈 거예요. 그 순서대로 전화하고 제가 이렇게 그 개인 상담은 부드럽게 하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